어느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. 최 부자는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셌습니다. 특히 승부욕이 강해 누구에게도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. 그런 최 부자도 온화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세 딸 앞에서였습니다. 누구보다 세 딸을 아끼며 애지중지 키웠고 늘 사람들에게 입이 닳도록 딸 자랑을 해왔습니다. 딸들 역시 최 부자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늘 투닥거렸습니다. 아버지는 누구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. 내가 첫째니까. 그 말에 둘째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, 언니? 아버지는 셋 중에서 가장 똑똑한 나를 가장 이뻐하시지. 첫째와 둘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도 끼어들었습니다. 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? 아버지는 내가 부리는 애교를 보시면 제일 좋아하신다고. 셋은 늘 다퉜지만 이를 바라보는 최 부자는 늘 싱글벙글이었습니다. 딸들이 이렇게도 자기 사랑을 원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습니다. 어느 날 최 부자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. 술이 몇 순배 돌자 다들 얼큰하게 취했습니다.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. 이보게들, 이번에 내가 저 아랫마을에 논 열마지기를 샀다네. 근데 농사를 지을 일꾼이 부족해서 올해 농사가 걱정이네 그려. 친구의 자랑 섞인 말에 최 부자가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. 그래, 열마직이면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. 필요하면 우리 집 종들 좀 빌려줌세. 열마지기 정도면 우리 종들로도 충분할 걸세. 최 부자의 말에 자랑 한번 하려던 친구가 무안해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. 다른 친구가 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. 그러고 보니 자네 세 딸은 이제 혼기가 차지 않았나? 아직 뭐 좋은 소식은 없나? 최 부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. 나도 얼른 시집 보내고 싶네. 근데 알다시피 내 딸들이 워낙 효녀들이라 아버지의 곁을 도무지 떠나려고 하지를 않네. 이것 때문에 나도 걱정일세 그려. 진짜 걱정인 건지 아니면 자랑인지 최 부자의 얼굴은 연신 웃음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. 땅 자랑하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이 한마디 던졌습니다. 자네 딸보다는 아랫마을 박선비 딸들이 효녀지. 박선비는 아랫마을 사는 선비로 양반이지만 가난하여 그 명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최 부자와 마찬가지로 딸이 3명인지라 최 부자 역시 박선비를 알고는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가난한 집딸들과 자신의 딸들을 비교하자 최 부자는 발끈했습니다. 아니, 그 선비 딸들이 우리 딸들보다 나은 게 뭔가. 우리 딸들의 효심 또한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네. 최 부자가 목소리를 더욱 높여 말했지만 친구는 더욱더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. 글쎄,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. 근데 자네 딸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어떤 얘기도 없던데. 아까와는 반대로 이번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. 어디 내놓아도 효심만큼은 빠지지 않다고 생각했던 딸들인데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니 최 부자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. 다음 날 최 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. 아니, 도대체 그 집 딸들이 우리 집 딸들보다 얼마나 효심이 깊다는 거야?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. 최 부자는 박선비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. 가만히 서서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. 한 사내가 마당을 거느리고 있는데 박선비인 듯 보였습니다. 그런데 박선비 옷이 좀 이상했습니다. 바지 길이가 정강이까지 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. 쯧쯧 아무리 집이 가난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옷차림이 저게 뭐란 말인가? 최 부자는 혀를 끌끌 차며 박선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. 거 바지가 왜 그리 짧은 게요? 웬 낯선 사람이 묻자 선비는 놀랐지만 곧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. 아, 보시기에 좀 그렇지요. 그래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다 사연이 있지요. 바로 우리 딸들 효심 때문에 그런다오.
최 부자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. 아니, 바지 길이랑 효심이 무슨 상관이요? 박선비가 최 부자에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. 박선비가 자기 형님에게 어두운 바지가 있었는데 바지 길이가 길어 못 입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딸들에게 말했습니다. 이 바지가 형님이 물려주신 바지인데 길이가 길어 입기가 힘들구나. 그렇다고 버릴 순 없으니 누가 시간 남을 때 이 바지 좀 한 뼘만 줄여주렴. 네, 아버지. 딸들이 대답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바지를 입어본 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. 바지가 너무 짧아져 있었습니다. 아니,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아진 것이냐? 박선비의 물음에 딸들이 달려왔습니다. 어찌 된 것이지?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한 뼘만 줄였습니다. 안절부절 못하는 첫째 딸의 말에 둘째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. 어이쿠, 언니가 줄인 줄 모르고 제가 새벽에 한 뼘을 더 줄였어요. 그 말을 듣고 있던 셋째 딸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. 이를 어째?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뼘을 더 줄였는데. 박선비는 딸들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내가 어찌 이 바지를 안 입을 수가 있겠느냐? 이야기를 다 들은 최 부자는 시장으로 가서 긴 바지 한 벌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우리 딸들이 효심이 얼마나 깊은데 그까지 바지 단 줄이는 거야 당연히 다들 서로 하겠다고 하지. 그러면서 최 부자는 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. 내가 시장에서 바지 한 벌을 샀는데 너무 길구나. 누가 시간 남을 때 이 바지 좀 한 뼘만 줄여주렴. 네, 아버지. 딸들은 질세라 서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. 다음 날 바지를 입어본 최 부자는 당황했습니다. 바지의 길이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. 최 부자가 딸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. 아니, 왜 바지가 그대로인 게냐? 첫째가 말했습니다. 둘째가 할 줄 알고 안 했는데요. 둘째 역시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. 그건 막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. 막내가 태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. 난 가위질도 못하는데.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자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. 내 딸들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들을 위해 주기만 바라고 있었구나. 이번 이야기는 효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누구나 말로는 효도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. 나중에 후회하기보단 현재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 꽉